자, 이제 첫 번째 이제 MLB 경기. 템파베이 대 이제 미네소타. 자,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잭 애플린이 지금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7승 1패 지금 3점대 그런 네, 방어율을 지금 기록 중이고.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이 발랜드가 선발로 등판. 네, 이렇게 양팀의 그런 투수들의 정보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지금 최근 양팀의 선발 투수의 그런 폼을 봤을 때 두 투수 다 지금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애플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6이닝 이상 꾸준히 던져주면서 그것도 이제 3실점 이하로 잘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2점대 그런 초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는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발랜드 역시 이닝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계속 3실점 이하를 뭐 꾸준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투수 다 어느 정도 이닝 소화율도 길고 그거에 비해서 좀 실점도 많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호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이제 루이 발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뭐 7이닝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면서 그 경기에서 좀 완벽한 투구를 많이 보여줬죠. 볼넷도 이제 없었고, 게다가 지금 이제 발랜드 역시 최근 15일 기준 2점대 초반 방어율로 기세가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물론 뭐 이제 선발들은 지금 두 투수 다 좀 호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타선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상황이 달라요.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 이제 미네소타 타선이 다시 침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타선 자체는 지금 템파베이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타선이 좀 더 템파베이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홈에서 강한 템파베이가 그래도 좀 더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원정에서 뭐 미네소타가 가끔가다 빠따가 한 번씩 터질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좀 많이 타선이 안 터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템파베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템파베이 쪽 승, 그리고 8.5 기준 요거는 언더 볼게요. 네, 요거는 충분히 언더가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8.5 기준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승에 8.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유용 양키스 대 이제 화이트삭스. 자, 지금 양키스의 이제 선발은 지금 슈미트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루카스 지올리토가 선발로 등판을 하네요. 자, 요렇게 이제 양팀의 그런 선발 투수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초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폼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슈미트에 대해서 뭐 최근 네, 투구 그런 평자를 약간 볼 수 있다면은 최근 약간 15일 기준. 네. 아이고, 패드그린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이거 분석 다 끝나고 네, 바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패드그린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패드그린님 별풍선 네 20개 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오늘 거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지금 조합 보관 한번 보냈으니까 네, 쪽지 보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VOD 것은 한참 전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별풍선 네 20개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조합본 보냈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고 그 보관함에 만약에 없으시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2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15일 기준 0점대 방어율로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에는 좀 제구도 많이 불안하고 좀 어느 정도 그런 맞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좀 무결점의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지금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쵸. 최근 일단 제구가 많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15일 기준 7점대 방어율로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게다가 뭐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안 좋은데, 원정에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5점대 방어율로 많이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슈미트랑 지올리토를 비교하자면은 슈미트가 더 믿을만한 그런 선발 투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제 현재 뭐 선발폼만 보면은 당연히 슈미트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지금 고려해야 될 점이 지올리토가 이제 양키스 타자들 상대로 좀 많이 강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뭐 지금 지올리토가 폼이 안 좋다고 해도 이런 양키스 타선가의 그런 상성을 고려했을 때는 호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종합적으로 이제 양키스 타자들이 이제 지올리토 상대로 뭐 1할 7푼대밖에 지금 안타율이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율이 뭐 1.7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올리토가 이제 양키스 타선에게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양키스가 더 유리한 게 맞고, 타선까지 뭐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지금 불펜도 양키스가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간다고 해도 결국 불펜 싸움에서도 양키스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뭐 양키스 쪽 승을 보고, 요것도 8.5 기준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키스 승에 8.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이제 보스턴. 자, 일단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셰인 비버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4승 3패에 지금 3점대 그런 평자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팩스턴이 선발로 등판을 하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셰인 비버 같은 경우에 직전 이제 볼티모어전에서 4이닝 7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이 크게 털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론 뭐 볼티모어 전 이전에도 폼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폼이 좋다고 보기는 많이 힘든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비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스턴 타자들 상대로 피안타율이 3할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성상 보스턴한테도 그렇게까지 좋은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팩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에인절스한테 좀 털린 걸 제외하고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볼넷 비율도 워낙 많고, 그리고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투수기 때문에 확실히 뭐 안정감이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지금 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 타선 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잠잠해진 상태예요.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오클랜드와 더불어서 네, 타선은 굉장히 좀 최하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클리블랜드의 타선을 믿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더불어서 현 상황에서 지금 선발을 제외하고는 보스턴한테 크게 우세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선발만 믿고 클리블랜드를 가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게다가 지금 뭐 그 선발인 셰인 비버마저 폼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보스턴 타선들한테 많이 약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빠따 믿고 보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보다 보니까 물론 뭐 보스턴도 원정 타선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클리블랜드와 더불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보스턴 타선이 훨씬 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보스턴 쪽 한번 역배승 도전, 그리고 프랜승의 7.5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보자면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역배승, 이제 프랜승, 그리고 7.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LA 다저스. 자, 일단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크 위버가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곤솔린이 지금 선발로 등판을 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루크 뷰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성적이 좀 많이 퐁당퐁당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타율이 높은 팀한테 많이 약한 면모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성구안 그리고 장타율이 굉장히 좀 많이 좋은 그런 다저스 상대로 많이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곤솔린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고 나서 지금 뭐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피칭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곤솔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는 1점대 그런 초반 방어율로 홈보다 더 지금 좋은 피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니 곤솔린의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홈보다는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더 좋은 상태다, 투구 폼이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미러키 상대로 다행히 스윙만은 면하면서 연패를 끊었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분위기 자체는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운드가 지금 종종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신시내티가 좀 약간 타선이나 안 그러면은 마운드나 두 개 다 지금 불안한 그런 요소를 보이고 있고, 그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타선이 많이 잠잠해졌다고 해도 지금 선발부터 이제 불펜까지 마운드가 많이 불안한 신시내티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저스도 뭐 타선이 좀 잠잠해지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뭐 터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큰 그런 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선발이나 이런 거 다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신시내티보다는 다저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다저스 쪽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전 다저스 쪽 승, 그리고 마인 승, 이렇게 보고, 와, 그리고 이게 10.5 10.5가 기준점인데 솔직히 언더가 굉장히 좀 끌리는 기준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요거 10.5는 그래도 좀 찜찜하다 보니까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다저스 승에 그냥 마인 승까지만 보는 경기, 요걸로 그냥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대 이제 뉴욕 매치. 자,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선발 브라이스 엘더 3승 0패, 지금 1점대 후반 방어율을 선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라스코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선발 투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지금 엘더 굉장히 지금 좋아요. 최근 뭐 이제 2주가량 이제 봤을 때 지금 1점대 초반 방어율로 어느 정도 지금 폼이 좋은 상태고, 게다가 지금 이닝 소화율도 많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엘더가 많이 나오면, 엘더가 지금 등판하는 그런 날이면은 좀 애틀란타 불펜들은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카라스코 역시 뭐 지금 최근 2경기 지금 6이닝 이상 소화를 하면서 1자책점으로 마무리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애틀란타 타자들이 카라스코한테 굉장히 지금 많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틀란타 타자들은 지금 카라스코 상대로 0.8 초중반의 그런 OP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게다가 특히 장타율이 이제 5할이 넘어가면서 카라스코의 그런 공을 안타를 쳤을 때 거의 장타가 되는 게 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애틀란타 최근 타선 터지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장타율까지 좋다 보니까 카라스코가 지금 애틀란타 상대로는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큰 경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애틀란타의 그런 타선 분위기,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토한테 스윕을 당하면서 타선도 식고 분위기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투타, 상성 분위기 모두 매치보다는 애틀란타가 훨씬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애틀란타 쪽 승을 보고, 요것도 뭐 핸디로나바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승에 이제 마인스. 그쵸.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치의 그 타선 여부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애매해서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승과 마이너스만 보는 경기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 대 이제 볼티모어. 자,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랄타가 선발로 등판을 하죠.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카일 깁슨이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네, 선발 투수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신시내티 상대로 원정에서 타선이 터지다가 직전 이제 신시내티 경기에서 지금 안타 네, 3개밖에 이제 치지를 못하면서 네, 무득점을 기록해 좀 타선이 많이 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지금 타선이 확 터지다가 이렇게 확 식는 그 타이밍이 좀 타선 사이클이 약간 잠잠해지는 타이밍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일단 미러키의 좀 타선은 어느 정도 좀 집중적으로 볼 만한 그런 요소가 있고,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양 팀의 선발 투수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제 샌프란시스코한테 이제 2.1이닝 10자책점으로 강판된 경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쵸. 한번 크게 이제 강판이 됐는데, 그 강판된 경기 말고도 이제 근래에 호투한 경기가 없었고, 그리고 피장타율도 굉장히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금 페랄타의 폼은 많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게다가 뭐 지금 최근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등판 경기마다 지금 매 경기 홈런을 맞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페랄타의 구위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뭐 지금 깁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네,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점대 초반 방어율로 폼이 많이 좋은 상태고, 게다가 이제 깁슨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 타자들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러키 타자들은 네, 이제 카일 깁슨 상대로 OPS가 이제 0.5도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루나 좀 장타를 만들기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일 깁슨이 미러키 타자들한테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다, 상성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선 사이클 그리고 이런 선발 투수의 그런 상성, 아무래도 아까 이제 위에 언급한 대로 깁슨과 이제 미러키 타자들의 그런 상성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원정이라고 해도 볼티모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볼티모어 쪽 요거는 네, 역배승, 네, 프랜승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이게 지금 프로토 기준으로는 아직 배당이 나오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해외 배당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볼티모어가 역배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역배승이나 이제 프랜승 쪽 네, 이렇게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만약에 뭐 볼티모어가 정배를 받으면은 뭐 볼티모어 그냥 승만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볼티모어랑 미러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마지막 경기 이제 콜로라도 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메트가 선발로 등판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비아가 선발로 등판을 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그런 선발 투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근데 지금 이 두 선발 투수를 봤을 때 지금 뭐 불펜 투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두 투수 다 최근에 계속 불펜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닝 자체는 그렇게까지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일단 최근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타선이 많이 주춤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타선이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경기 장소가 이제 쿠어스 필드고, 그리고 이제 라메트가 이제 샌프 타자들 상대로는 좀 많이 열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타선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콜로라도 역시 홈에서는 이제 타선이 굉장히 좀 잘 터지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지금 현재 두 팀 다 불펜은 뭐 리그에서 좀 중하위권에 좀 위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이제 지금 선발 투수들이 길게 이닝을 못 끄면은 두 팀 다 이제 불펜 투수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뭐 두 팀의 그런 불펜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터지는 경기가 나와야 좀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자, 일단 뭐 샌프란시스코와 뭐 콜로라도 상대로 뭐 상대 전적도 우세하고, 그리고 홈에 비해 지금 원정에서 타선이 좀 많이 좋은 것도 맞긴 하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좀 복불복이긴 해요. 왜냐면은 콜로라도가 지금 더 타선이 터져서 이길 가능성도 이거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약간 승패로 보면은 그냥 50대 50이다 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배당 높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콜로라도 쪽 사이드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로라도 쪽 사이드를 보고 콜로라도 역배승 그리고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기준점 무시 한번 오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이게 경기가 나오면은 12.5 정도가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요거는 그래 오버가 더 낫지 않을까, 언더보다는. 아무래도 언더 볼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오버까지 같이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전부 분석이 다 끝이 났습니다. 네, 분석이 이제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